잇몸이 내려앉았다? 방법이 없습니다. 잇몸 뼈가 녹고 잇몸 뼈가 녹아버리면은 다시 잇몸 뼈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뭐 억지로 묶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석 제거, 스케일링으로는 이제 겉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떨 때 그런 치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진료라고 보는 거는 잇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진료예요. 잇몸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은 잇몸 뼈가 녹고 잇몸 뼈가 녹아버리면은 다시 잇몸 뼈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케일링, 잇몸 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가 썩으면은 떼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잇몸이 내려앉았다?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케일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잇몸 안쪽에 있는 그 염증이나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그래서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치위생사도 할 수가 있어요. 치위생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스케일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보험되는 스케일링이 있잖아요. 이걸 왜 나라에서 보험을 해줬냐?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구강을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치석이나 치태는 생겨요. 그걸 제거하는 게 1년에 한 번 되는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하시는 거고, 1년에 한 번 하는 스케일링이 잘 안 되고 치석이 계속 쌓이고 그런다 하면은 치석이 점점 잇몸 밑으로 파고들어서 치은연하 치석,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이 돼요. 이거는 이제 스케일링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치주소파술, 저희가 이제 잇몸 치료라고 말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취를 한 다음에 기구를 사용해서 잇몸 밑에까지 긁어내면서 안에 있는 치석이랑 치태를 제거하는 시술이에요. 그것보다 더 심하신 경우가 있어요. 기구를 넣는데 그 기구가 들어가는 깊이가 너무 깊어서 기구가 도달하지 않는 범위까지 치태 치석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은 박리소파술, 치주 수술을 통해서 치조골과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을 이렇게 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눈으로 보면서 긁어내는 거거든요. 시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꽤 있습니다. 치조골과 이런 데에서 잇몸을 떨어뜨린 다음에 치석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붙이려면 꼬매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주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그널텍술 같은 경우는 기구를 사용해서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는데 치주소파술과 비슷하지만 마취를 동반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어요. 시그널텍술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 플러스 어느 정도 살짝씩 잇몸 안쪽까지 들어가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써요. 치아가 있는데 잇몸이 점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분들, 치근을 활택하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데를 닦아내는 게 이제 시그널텍술이죠. 어떤 경우에는 당일에 바로 오셔서 하고 싶어요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스케일링 받고 다음에 오셔서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잇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실시하는 거는 스케일링이에요. 기본적으로 구강 내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는 면도 있지만 구강 내에 보이는 치석이나 치태가 제거돼야 치은 연하의 치석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치주 소파술, 잇몸 치료나 치은 박리 소파술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치주 소파술로도 치석이 제거될 수 있는 정도인지 치은 박리 소파술로 넘어가야 될 건지, 요거는 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어느 정도 잇몸뼈가 내려갔는지 치석이 어디까지 붙어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스케일링을 하시고 나면 일주일 정도 뒤에 그때 오셨을 때 이제 잇몸 치료를 시작을 해요.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주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마취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세 번 나눠서 진행할 때 비용이 한 2만 원 중반대에서 많으면 후반대까지 나와요. 그래서 스케일링 비용도 한 2만 원대, 2만 원, 2만 원, 보통 한 8, 9만 원에서 많으면 10만 원 안으로 잇몸 치료가 끝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치은 박리 소파술 하신다, 비용이 더 들겠죠.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한 진료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료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억지로 묶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긴 해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치료인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왜 했던 걸 또 해야 되고 또 비용 나오고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꾸준히 안 해주신다 하면은 기본 베이스 되는 잇몸뼈를 잃어버리니까 손 쓸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과 의사들은 항상 스케일링, 잇몸 치료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번 해보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신다고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 치료를 하셨을 때 다 끝내시는 게 좋은데 여기 받으시고 힘든데? 나중에 올게요. 한 달 있다 다시 오시고 이러면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또 치석이 겉에 막 쌓이셔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또 스케일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환자분들 비용 나간다고 또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을 하시고 저희가 또 한 가지 해드리는 게 있어요. TBI라고 하는데 칫솔질 방법, 치실질 방법, 치간 칫솔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이 상태를 다음번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전까지 잘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치과에 오셔서 잇몸 치료도 받으시고 양치질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잇몸 관리 하시는 거. 제가 맨날 치실 쓰세요. 칫솔질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잇몸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치료, 스케일링 이런 것들은 습관처럼 해야 돼요. 관성을 가질 수 있게 꾸준하게 받아주시고 충치는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잇몸이 내려가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치실, 치간 칫솔 잘 쓰셔서 튼튼한 잇몸, 건강한 잇몸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